노는 것도 적당히. 이게 좋지는 않아요. 자, 함수 파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파트는 선생님 저희는 이미 함수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함수를 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함수에 대해서 배우긴 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함수 배웠던 거 기억나? 중학교 때 1차 함수, 2차 함수 했잖아. 근데 물어보자. 함수가 뭔지는 배웠어? 그거 없이 그냥 배운 거잖아. 함수라는 말은 그냥. 함수가 뭔데? 그러니까 함수를 그때 배울 때 이런 거 그림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다가 x를 넣으면 y 튀어나오는 거 맞지? 이거를 함수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본질은 이게 맞아. 근데 좀 디테일한 설명들이 좀 빠져있기는 해요. 자, 함수라는 건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관계를. 맞죠? 관계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펑션이지 기능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근데 작동하는 원리 자체를 함수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랜덤하게 작동하면 일단 문제가 있는 거겠죠. 랜덤은 아니에요. 이건 작동하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자, 어떤 식이냐. 자, 집합 x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에서 이제 집어넣는 애야. 집어넣는 애. 집어넣는 애를 x라고 하면 x라고 있고, 그 다음에 결과물로 도출되는 거, 지금 빠져나온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y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어떤 x를 넣었을 때 그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y라는 결과물로 나온다. 그 규칙을 나타내는 걸 함수 f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식일 수도 있지만 그냥 화살표의 형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여주자면 예를 들어 여기 A, B, C라는 애가 있고 1, 2, 3, 4라는 애가 있다고 쳐.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2가 나와요. B를 넣었을 때 4가 나오고요. C를 넣었을 때 1이 나옵니다. 라고 화살표를 그어줘. 이 화살표를 그으면 이 화살표가 대응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눠준 자료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자, 일단 대응부터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집합에서 원소랑 원소가 화살표로 연결되는 거, 짝짓는 거를 뭐라고 한다? 대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세팅한 게 뭐다?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 관계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함수라고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집어넣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화살표를 받아주는 쪽 있죠? 이 전체를 공역이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쏙 뽑아서 치역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그래서 자, 함수는 뭐냐? 저 화살표 세팅 전체적으로 다 해놓은 거, 이 화살표 세팅 전체를 함수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정의역을 x로 가지고 공역을 y로 가지고 그걸 하나당 한 개씩 이렇게 화살표로 세팅하는 걸 함수라고 부른다고. 대응시키는 걸, 결과물을. 자, 근데 여기 룰이 있습니다. 룰은 뭐냐? 자, 룰은 이거예요. 화살표를 한 개만 써야 돼. 2개 쏘거나 안 쏘는 거 없어요. 무조건 한 개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화살표 하나에 무조건 쏴줘야 돼요. 됐어요? 그치? 그게 룰이야, 룰. 오직 하나의 가진 룰은 그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무조건 이 정의역은 모두 다 화살표를 쏠 겁니다. 그게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쏴야 되고, 그래서 받는 쪽이 있을 거예요. 받는 쪽을 모아서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체 집단은 공역이에요. 근데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모아서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이 용어 설명 잠깐 했고, 그 다음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뭐겠어요?
이 모양이 통째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도 똑같고 치역도 똑같고 화살표 연결된 모양이 똑같으면 같은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봐봐. 내가 x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 0, 1이 있어요. 근데 함수 f라는 놈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fx는 x제곱 y는 fx는 x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x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결과물로 x제곱이 나오게 지금 만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1 나오죠. 맞죠? 0 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1 넣으면 결과물로 뭐가 나와요? 1의 제곱인 1이 나오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됐을 거야.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이 할 거야. 일단 이게 똑같아야 같은 함수가 되려면 일단 정의역이랑 공역 자체가 같아야 돼요. 자, 그 상황에서 내가 g라는 함수를 할 건데 gx, y는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면 절대값 x라고 세팅했다고 칩시다. 됐어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물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똑같이 1이고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1이죠. 자, 이렇게 정의역 같고 공역 같고 화살표 쏴준 대응 방식 똑같으면 얘랑 지금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인 거야. 비록 식은 다르지만 결과물이 어떻게 돼?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 둘은 뭐라고 부른다고? 같은 함수라고 불러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식이 똑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안 물어본다고. 식이 똑같은 걸 뭐하려고 물어봐.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바보지. 입만 아프지. 그렇잖아. 식이 같은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어? 정의역 똑같고 치역 똑같고 아니 공역 똑같고 식 똑같은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내가 계산기 없겠지.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서로 같은 함수라는 개념이 따로 나와 있다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라고. 이렇게 식은 다르지만 최종적인 결과 모양이 똑같을 수 있다고요. 정의역, 치역,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따라. 그래서 이것도 같은 함수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뭐 그래프는 여러분이 잘 그릴 거예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죠? x, y 정의역 있고 치역 있으면 그걸 수저상으로 어떻게 한다? 점으로 찍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에 x, fx라는 점이 찍혀서 쭉 찍으면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면 뭐 이렇게 찍힐 거고 다른 애는 또 다르게 찍히겠지. 뭐 그래프 그리는 건 별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다만 이제 용어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일단 용어 대응이라는 용어 그리고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용어를 알아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까지 알면 됩니다. 됐죠? 이쪽 페이지는 문제는 안 될 거야. 넘어갈 거야. 그래서 이쪽 페이지에 있는 케이스 문제들 넘어가시면 돼요. 쭉 넘어가고. 자, 이게 중요해. 일단 첫 번째로. 여러 가지 함수라고 돼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뭐뭐 있는지. 1대1 함수, 1대1 대응, 한등 함수, 상수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 네 가지가 뭔지 알아야 돼. 이걸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뭔지 설명할 때 제가 맨날 예전 스타일이야. 내가 배울 때도 이렇게 배워서 그래. 미팅을 예시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미팅 해본 적 있어요? 미팅 해본 적 있는 사람? 없지? 있을 리가 없지.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 벌써부터 미팅 해본 적 있으면. 아 근데 되게 희한한 게 한 몇 년이지? 한 7, 8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리고 페북 되게 유행할 때 지금 페북 안 하고 인스타잖아. 페북 유행할 때는 반페북이 있었고 반페북 통해서 이반이랑 그 페이스북 그 그룹 같은 거 있잖아. 클럽 같은 게 막 있어. 그 반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그룹 페이지를 이반이랑 거기서 톡을 주고받아 그 페이스북에서 있는 메시지로 주고받아서 반 미팅을 하고 그랬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도. 아 진짜야. 지금은 안 해. 그런 일이 없어. 지금 싹 없어진 문화인데 중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미팅 되게 많이 할 때가 있었거든. 그때는 좀 설명할 때 이해가 잘 됐는데 여러분은 그건 말고 좀 물어보자. 여러분 뭐 솔로 지옥 같은 거 봐요? 본 적 없지? 짝 같은 거 본 적 없지? 뭐 나는 솔로 봤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지. 관심이 없구나. 연애에 관심이 없네. 우리 학생도 맨날 전에 관심이 있는 척하지만 나는 모쏠이다 하고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미팅으로 생각을 하면 쉬워요. 미팅이라기보다 그냥 그런 TV 프로그램 나오는 짝짓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씩 설명을 할게. 우선은 자 함수부터 다시 얘기해보자. 자 함수는 자 x가 있고 y가 있고 여기 a 자 1번 2번 3번 있고 1번 2번 3번 4번 있다고 칩시다. 일단 함수부터 설명할게요. 자 함수의 조건은 딱 하나였었어. 뭐였었지? 화살표를 쏘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연애 프로그램 나왔어. 하루 지났어. 첫 만남 가지고 1일차 밤이야. 자 1일차 밤이에요. 요새 그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 많잖아. 자 남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호감 가는 여자 한 명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저는 여기 있는 여자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안 고를래요. 이런 미친 짓을 하지 말자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호감 가는 사람 고르라고 하는데 난 4명 다 마음에 들어 있다는 짓도 하지 말자고. 그냥 한 명만 고르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제발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명씩 고르기만 하면 돼. 이해가 돼요? 겹치거나 이런 건 상관없다고. 한 명씩 고르기만 하면 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번호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고른 거야. 그게 함수라고. 그러니까 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일단 한 번 고르기는 해야 돼. 근데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를 세팅을 했는데 이 f라는 식이 2x 더하기 1이라고 쳐. 그러면 1은 3한테 갈 건데 2는 5, 3은 7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되면 왜? 화살표를 못 쏘게 되잖아. 맞지? 그렇게 할 거면 여기 사람을 더 늘려놔야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함수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못 쏘는 케이스만 해결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함수 조건이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뭐라고 돼 있죠? 두 번째 거. 자, 지금 교재 6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설명하는 게 무슨 함수라고 돼 있어요? 1대1 함수라고 돼 있죠. 자, 1대1 함수. 이거를 그냥 1대1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x1이랑 x2가 같지 않을 때 fx1이랑 fx2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다르면 고르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요 표현이 잠깐만 요거 여러분 요 표현이 조건 화살표 조건 명제죠.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상황 자체는. 그러면 이게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지.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만일에 함수 값이 같다는 말은 x값, 집어넣은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요게 1대1 함수인데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봐봐. 옛날에 대학교 가면 일단 5대5로 미팅이 많긴 해요. 나 때가 2004년이야. 그때는 이제 5대5 미팅이 많았고 뭐 4대4도 있었고 3대3도 있었고 요즘에는 미팅보다 소개팅이 더 많긴 한데 자 1대1 함수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어떤 거냐? 의리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나갔을 때 생각해봐 얘들아. 미팅을 갔는데 자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미팅 같은 걸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남자들끼리 친한 애들이 갔어. 그러면 한 여자를 두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룰이 뭐냐? 앞사람이 찍은 애는 뒷사람이 안 고르기야. 그게 1대1 함수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2번을 찍었어. 그럼 얘들은 이제 2번 빼고 고르는 거야. 나는 1번 갈래. 안 싸우겠다는 거지. 싸우기 싫은 거지. 그 있잖아. 보면 나는 솔로 같은데 보면은 여자분들 중에서 나는 겹치기 싫어요. 이렇게 2대1 데이트는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라고. 그래서 1대1로만 매칭이 되는 걸 1대1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말이 맞는 거야.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 같지 않은 거야. 반대로 함수값이 같으려면 x값이 같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1대1 함수인 거야. 근데 이 와중에도 뭐가 있냐면 1대1 대응이라는 애가 살짝 있거든요.
이거는 1대1 함수면서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라고 말을 써놨어. 맞지? 근데 이게 표현을 이렇게 쓰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야, 미팅 가서 이 상황이 벌어졌어. 얘가 어떤 기분이겠어? 좋았겠지. 어떤 기분이겠기는 좋았겠지. 네 명이서, 남자 네 명이서 서로 골랐는데 나는 안 골라, 못 고른 거 아니야. 이게 개매너지. 왜냐면 4명 나오면 4명 나와야지. 맞지? 5명 나오는 상황이 있다 문제라고. 그러니까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원소 개수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소외되는 영혼이 있겠어 없겠어? 소외되는 영혼 없이 딱 끝나게 예쁘게 마무리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상황이야. 이 상황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제일 이상적인 상황이죠. 어떤 연애 프로그램이 가도 PD는 되게 싫어하겠지. 이런 상황이니까. PD는 이 상황을 싫어해. PD는 이 상황을 싫어하니까 막 옥수수 같은 거 막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평화로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안 생기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의 숫자랑 공역의 숫자가 똑같아요. 지금 당연한 얘기지만 정의역의 원소의 수랑 공역의 원소의 수가 같아서 거기 1대1 매칭을 시켜놓으면 당연히 딱 예쁘게 마무리되면 끝! 하는 상황이 1대1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어. 자, 이건 되게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별 싸움이 없겠죠? 그래프도 그릴 때 되게 예뻐요. 예쁘게 나오는데, 자, 문제는 그 밑에 상황이거든요. 아, 이렇게 함대감수 빼고 얘기할게.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짜증나는 상황인데, 상수함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상수함수가 뭐죠? 그래프로 그리면은 y는 3 같은 애들이야. 자, y는 3이다. 이게 상수함수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자, 여러분 세대에서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은 누구죠? 아이돌이 누가 인기가 많냐? 관심이 없나 아이돌에도? 설마 여러분 정말 이제 나중에 이러다가 오덕들만 가득한 세상으로 가는 건가? 일본처럼? 아니면 AI로 가는 건가? 그 온라인상의 와이프가 생기는 그 인형 같은 거에 막 빠지는 점.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김태희가 서울대 다니고 있었어요. 만일에 미팅을 갔는데 김태희가 나왔어. 얘들이 의리게임 하기로 하고 갔는데 의리게임을 지킬까? 아무도 안 지키겠죠. 다 한쪽으로 몰리겠죠. 자, 이렇게 하나로 싹 다 몰리는 케이스를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y는 3 같은 게 왜 그런 거냐면 어떤 x 값들도 다 y는 3으로 꽂힌 거야. 그러니까 대응이 3에 다 꽂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값에 모든 대응이 쏠리는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김태희가 나온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김태희 보려고 안 갔는데 막 우리 애들은 대부분 애들은 김태희 학교 뜨면 막 몰려갔대. 나도 그게 너무 귀찮은 거야. 안 갔어. 나는 거기서 뭐 의심하는 눈빛은 뭐야. 나는 딴짓하고 있었다고. 난 소설책 거기 바꿨어. 왜 그랬지? 바보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가서 보내드는 막 아울러가 막 뿜어져 나온다고 막 얘기하던데. 그냥 봤냐고 막 갔더니 막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보내들 말로는 일반인의 한 80%짜리 미니 열차같대. 진짜 인형 같아, 인형. 큰 인형. 근데 진짜 아우라가 막 뿜어져 나오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몰라, 아이씨. 난 안 봤대. 쫓아가서 볼 만한 그런 의지는 없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이해됐죠? 어떤 상황인지. 자, 그래서 대응되는 방식의 차이인 거야. 기본적으로 함수는 화살표를 쏘기만 하면 돼. 근데 1대1 함수는 겹치는 거 없이 쏘기로 한 거야. 특히 1대1 대응은 그러면서도 원소 개수가 정역이랑 공역이 딱 맞아서 남는 애가 없기를 바란 거야. 사실 여러분 봐봐요. 1대1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얘 원소보다 얘 원소가 같거나 많아야 돼. 맞지? 부족하면 당연히 1대1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맞잖아요. 남자 게스트 4명에 여자 게스트 3명이면 어쩔 수 없이 겹치는 애가 생긴다고. 하나하나 하면 한 명이 못 쏘잖아.
못 쏘면 안 되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소 개수가 y, 공역 쪽이 같거나 많아야 돼. 그런데 특히 1대1 대응일 때는 같을 때를 딱 특정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산소함수는 이렇게 하나에 몰리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등함수가 있어. 한등함수는 뭐냐면, 자, 한등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한등함수라고 해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결과물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한등함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럼 식은 어떤 식이 있겠죠? y는 x 같은 애가 있겠죠. 맞죠? 요거를 한등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한등함수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주어진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고르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고 얘가 무슨 함수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 반대로 정역이랑 공역을 던져주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1대1 대응의 방법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봐. 그런 걸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간단한 예시를 먼저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시를. 이게 지금 구분하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헷갈릴 텐데 한번 봐봐. 자, 여기 앞쪽에 내가 이제 지금 추가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 주고 얘가 1대1 대응인가요? 물어보면 바보 아니지 다 맞출 거 아니야. 이건 뭐 누가 설명해? 이런 거에 문제가 나오진 않아.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잘 봐봐. 16번 먼저 볼게요. 16번을 보시면 x는 마이너스 1부터 1이고 y는 마이너스 1부터 3인데 여기서 ax 더하기 b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래. 여러분 1대1 대응 다시 얘기해볼게요. 일단 함수여야 되니까 이 범위에서 x에 대응되는 y가 하나씩 예쁘게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럼 잘 봐봐. 영역이 이렇게 나온다고. 어떻게?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1까지예요. 맞죠? 그 다음에 y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인 함수가 지나가. 그래서 그걸 점을 다 찍으면 점이 찍혔다는 의미는 매칭이 됐다는 얘기야. 맞지 얘들아? 그럼 물어볼게요. 이렇게 찍히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찍히면 x들은 다 매칭이 됐는데 y 매칭된 범위가 요만큼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만큼의 y가 울고 있어요. 나 어디 갔어? 내 짝은 울고 있다고. 그러면 1대1 대응이 돼 안 돼? 1대1 함수는 돼. 하나당 하나 매칭된 건 맞잖아. 맞지 얘들아? 하나당 하나 매칭된 건 맞잖아. x 하나당 y 하나씩 매칭된 건 맞는데 y가 남아서 운다고. 그 다음 이렇게 돼서 여기가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y는 싹 다 매칭이 됐어. 근데 x에 매칭된 y가 없지. 무슨 말이냐? 화살표를 못 쏜 애들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지나가야겠어? 끝점에서 끝점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끝점에서 끝점을 지나가면 x도 y랑 다 매칭됐고 그러니까 따로 놀고 있는 비어있는 칸 없죠? 비어있는 xy 없잖아. 그리고 한 놈당 한 놈씩 매칭된 거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모서리 대각선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사실은 기울기가 음수 조건 없으면 요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요 둘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y 플러스 1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요게 지금 16번 문제야. 됐지? 자, 같은 식으로 그럼 봐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17번도 봐봐. 17번을 보시면 이번에도 영역을 그리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y가 5보다 크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요 영역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점 좌표가 어디야?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1,5죠.
자, 여기서 fx라는 함수가 지나갈 거예요. fx라는 2차 함수가 지나갈 건데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봐봐, 이렇게 지나가면 이만큼의 y가 남아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만큼의 x가 대응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보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 요 점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죠?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얘가 식이 뭐냐면 y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인데 여기다가 이게 마이너스 1,5를 대입하면 5는 그래서 k는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념은 이런 내용이고 그림상으로 그릴 때는 주어진 구역을 자,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 참고로 주어진 구역을 막 올라가다 내려가면 안 돼요. 맞죠? 올라가다 내려가면 무슨 문제가 생겨? 하나의 y에 대응되는 x가 몇 개야? 2개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야 돼. 왜? 중간에 꺾이면 하나의 y에 둘의 x가 대응돼서 화살표 둘이 한쪽을 몰리는 효과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대1이 깨지죠. 그쵸?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가야 된다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는 말한 것처럼 이 y가 남아도 돼. 위로 올라가는 건 괜찮다고. 옆으로 가는 건 안 돼도. 맞죠 여러분? 근데 1대1 대응은 x도 남으면 안 되고 y도 남으면 안 돼. 그러니까 딱 예쁘게 모서리 끝을 지나가주면 돼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그림 그렸을 때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y가 2번 나오면 안 돼요. 하나에. 그러니까 y값 하나에 x값 2개가 매칭되면 안 돼요. 자, 그럼 산수함수랑 한등함수는 당연히 쉬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 문제 그냥 바로 풀어보면 돼. 여러분 풀어볼 때 전혀 어려움 없을 거고 추가로 이제 함수의 개수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만 설명할게요. 요거만 이제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좀 더. 자, 한번 봐봐. 내가 24번을 볼게요. 24번을 보시면 x라는 놈이 지금 원소가 1, 2, 3, 4거든. 그 다음에 y라는 놈도 y를 하는 게 아니고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이 x에서 똑같이 x인 1, 2, 3, 4로 가는 함수 f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화살표 쏘는 법을 만들 거라고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1번 p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보자. 함수의 개수는 칠판 맞아. 함수의 개수 몇 개야? 자, 1이 쏠 수 있는 게 선택지가 몇 개야? 4개지. 2도 선택지가 몇 개야? 4개. 3도 쏘기만 하면 되니까 선택지가 몇 개? 4개. 4도 쏘기만 하면 되니까 선택지가 4개야.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4의 4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죠? 256이 될 겁니다. 자, 2번은 뭐냐면 1대1 대응의 개수야. 물론 함수의 개수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개 원소 개수 같기 때문에 무조건 1대1 대응이에요. 자, 1대1 대응의 개수는 자, 1번은 선택지가 몇 개예요? 마찬가지로 1번은 선택지가 4개야. 근데 1번이 고른 거 빼고 골라야 되잖아. 그럼 2번은 선택지가 몇 개가 돼? 3개. 그러면 3번은 선택지가 2개, 4번은 1개. 이거 팩토리얼이라고 배웠나요? 경우의 수할 때 중학교 때 배우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24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상등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 1은 1한테 배치, 2는 2한테 배치, 3은 3한테 배치, 4는 4한테 배치밖에 안 되니까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4번 S. 자, 상수함수는 한쪽으로 몰리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누구한테 몰려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1한테 싹 다 모이는 케이스 하나, 2한테 싹 다 모이는 케이스 하나, 3, 4까지 해서 총 몇 개? 4개. 자, 이거 어떤 데인지 알아서 이 상황에 맞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함수는 자유롭게 쏘면 되고 1대1은 앞에 놈이 고른 거 안 골라야 되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밖에 안 나와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을 거고 100%.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한쪽에 몰리면 됩니다. 두 개로 몰려도 안 돼. 한쪽으로만 몰려야지 상수함수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개수 물어보는 정도까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어떤 놈이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함수의 종류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나눠봤어요. 이해는 다 되죠?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여기까지 보면 우리 쉽잖아, 그치? 원쪽 비하면. 자, 그러면 이건 됐다 치고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배울 거예요. 이거를 원래 하려고 함수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제대로 다루면 되게 복잡해지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래서 좀 가볍게만 하려고 해요. 두 가지 개념을 배울 건데 첫 번째는 합성 함수라는 건데 제대로 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합성함수 막 그래프도 그리는 연습도 해봐야 되고 막 할 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함수 정의할 때 집합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리고 명제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래서 원래 당연한 흐름이지만 집합 명제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함수를 하는 거예요. 자, 함수를 할 건데 합성함수는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함수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합치는 건데 예를 들어 G합성 F X라는 걸 만든다고 쳐요. 자, 함수끼리 동그라미로 연결해요. 빈 동그라미. 그러니까 빈 동그라미로 연결을 하는 걸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되거든요. 설명을 잠깐 할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라는 놈에서 Y라는 놈으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Y에서 Z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여기 1, 2, 3이고 A, B, C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 있다고 쳐. 그러면 우리가 X를 넣었을 때 Z가 나오는 함수를 만들 수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둘을 거치는 함수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애를 H라고 했다고 쳐. 오케이? 그러면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할 거야. H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야? G랑 F를 합성한 함수다 라고 표현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합성의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자는 거야. 이 합성의 의미는 뭐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근데 왜 F가 먼저인데 순서가 이렇게 되나요? 우리가 식을 쓸 때 잘 생각해봐. HX는 다시 쓰면 G합성 F X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먼저 넣을 느낌이 드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애를 뒤쪽에 깔아야 다시 순서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봐. F1이 A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풀 때 제가 봐. 예를 들어 H1을 구하면 H1이 얼마예요?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 최종적으로 알파 나오죠.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H를 넣으면 G합성 F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F1을 계산을 하고 그걸 G에다가 넣는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함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러면 F1이 A니까 GA로 들어가고 GA가 알파여서 H1이 알파다. 이렇게 예쁘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합성함수라고 해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fx가 2x 더하기 1이고 gx가 x제곱이면 hx는 해서 f합성 gx는 h1, 자 h2x는 g합성 fx라고 합시다. 됐어요? 됐죠?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에다가 gx를 넣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니까 맞아 아니야? 넣고 그걸 다시 넣는 거잖아. 그러면 gx가 얼마라고요? x제곱이죠. 그래서 f에다가 x제곱을 넣는 게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 어떤 애가 나오죠? 2x제곱 더하기 1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 반대로 fx를 먼저 계산하고 그걸 g에다 넣는 거죠.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x 더하기 1을 g에다 넣는 거니까 계산하면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나와.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합성하는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합성하는 순서를 바꾸면 다르게 나온다고. 그죠? 달라져야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되게 중요해 순서가.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X를 넣어서 Y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 순서를 바꾸면 이제 Y 순서를 바꾸면 애초에 이 그림은 매칭 자체가 안 돼. 그죠 여러분? 안 맞잖아 이게 연결이.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뒤로부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알면 되고, 막 디테일한 거 하면 하루 종일 걸려서 못해. 우리 절대 못하는데, 일단 합성함수라는 게 이런 거다까지만 알면 돼. 이런 거다까지만. 난 그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 정도만 하기를 원해. 자, 간단하게 해서 많이는 안 하고 계산 정도만 할 거고, 잠깐만 요것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금 2번 성질 보시면 1번 조합 법칙은 성립을 안 해요. 근데 결합 법칙은 성립하거든요. 여러분 결합 법칙은 뭐였죠? 앞에 거 먼저 연산하냐 뒤에 거 먼저 연산하냐 그 차이지. 이런 거야. 잘 봐봐. F 합성 G 합성 H를 한다고 쳐. 이걸 여길 먼저 하고 H랑 하는 거랑 이걸 먼저 하고 F랑 하는 거랑 결과는 똑같겠죠. 어차피 이거 하면 이렇게 연결된 거라서 이걸 먼저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이쪽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하나. 어차피 집어넣고 나오는 건 어떻게 돼?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해요. 교환 법칙은 성립을 안 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자, 그걸 알면 되고, 그 다음 3번. 이게 뭐냐면 i라는 게 뭐냐면 항등함수야. 근데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그게 뭐예요? 이게 함수의 지금 이 합성함수가 함수의 연산 같은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봐봐봐.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애란 말이야. 그러면 걔랑 합성해봐야 결과가 달라지는 게 있어? 그냥 일자로 한번 쭉 빼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 걔가 중간에 몇 개가 들어오든 말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중간에 잘 봐봐. 이런 거야. F라는 애에 의해서 1, 2, 3에서 A, B, C로 왔어. 근데 여기 I라는 항등함수가 붙으면 그냥 A 넣어서 A 나오고 B 넣어서 B 나오고 C 넣어서 C 나온단 말이야. 그럼 중간에 그냥 쭉 가로로 하나 뺀 거란 말이야. 큰 의미가 있어 없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합성해봐야 바뀌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 그게 그 얘기야. 3번의 얘기. F에다가 I를 합성해봐야 별 바뀌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 많이 다루면 되게 복잡하지만 지금은 이런 합성이 이런 거다까지만 알고 연산하는 법만 딱 설명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만 풀 건데 일단은 28번 하나 해볼 거고요. 그리고 뒤에 이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보면 32번 정도만 해볼게요. 두 개만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일단 28번 봅시다. 자, F라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뭐라고 주어졌냐면 X가 1 이상일 때는, 그러니까 집어넣는 놈이 1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5를 더해라. X가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3을 끄집어내라 라고 했고요. GX는 X제곱 빼기 2를 계산해라 라고 나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이거 할 줄 알면 돼. 그래서 칠판 봐. 자, F 합성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F 합성 G2라고 읽어.
자, F 합성 G2를 계산하래. 그러면 순서는 이거라니까? G2를 먼저 해. 맞나요? 그러면 F에다가 G2를 넣는 건데 G2는 계산하면 얼마죠? 2죠. 2의 제곱 빼기 2에서 2예요. 그래서 다시 F2가 되고요. 맞죠? 그럼 F2니까 1보다 클 때죠.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5에서 1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산할 줄 알면 된다고. 집어넣은 거 집어넣으면 돼요. 자, 두 번째 G합성 F 0이라는 걸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F의 0이라는 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걸 G에다 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F0은 얼마야? 1보다 작을 때니까 3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G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G3이니까 얼마야? 9 빼기 2에서 7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정답이 8이다. 이렇게 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줄만 알면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디테일한 건 내신 대비할 때 할 거니까 넘어가고. 일단 표현이랑 어떤 상황인지 알면 좋다고요. 자, 여기 첫 번째고. 그 다음 넘어가서 32번을 보시면 말했듯이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를 않아요. 근데 운 좋게 한 번씩 성립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상황인지 보라는 거야. 지금 보시면 fx가 2x 더하기 6이고요. 그 다음에 gx가 ax 빼기 3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 이게 같아지는 둘이 합성하는 순서를 바꿨는데도 결과가 같아지게 하는 a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g4를 계산하라고 냈으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f 합성 gx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거죠? 우선 gx를 계산하고 그걸 f에 넣는 거죠. 그러면 f에 실제로 넣는 건 뭐예요? gx인 ax 빼기 3이 들어갑니다. 이걸 여기 x자리에 넣는 거라고. 그러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2배의 ax 빼기 3 더하기 6. 그래서 정리하면 2ax로 나와요. 자, 두 번째 g합성 fx를 하면 반대로 f를 먼저 계산해서 그걸 g에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f를 계산을 하게 되면 2x 더하기 6이 나오고요. 그걸 여기 x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a배의 2x 더하기 6 빼기 3이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 2ax 더하기 6a 빼기 3이 돼요. 근데 a가 어떻게 될 때 이 둘이 같아지죠? 지금 얘 상수항이 0이잖아. 상수항이 0 만들려면 a가 얼마일 때? a가 2분의 1일 때지. 맞습니까? 그래서 딱 a가 2분의 1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gx가 2분의 1x 빼기 3일 때는 되게 희한하게도 둘의 순서를 바꿔봐야 똑같이 x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뭐 문제 구하라고 하는 g4야 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답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뭔지는 알겠죠? 그냥 계산 2번 하는 거야. 함수 계산 2번 하세요를 입 아프게 2번 말로 쓰는 것보다 기호로 동그라미 하나 쓰면 편하니까 동그라미 하나 써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기호가 뭔지 알고 쓸 줄 알면 됩니다. 그렇잖아. 이거 2번 하세요 말로 쓰려면 되게 길지 않아요? 말로 뭐하나 그렇게 얘기를 해. 쓰면 됐지.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함수, 그러니까 기본 표현 배우고 합성함수 배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함수 2번 하는 거예요. 함수를 여러 번 계산하라는 표현을 저런 식으로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근데 오늘은 그냥 문제를 어려운 거 안 하잖아. 개념만 설명하려서. 내가 정말 속 터지는 건 이거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정이 속 터지는 건데 괜찮아. 여러분 어차피 민서 때 다 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맛보기 해놓은 상태로 윈터 가는 게 안 하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하는 거니까 힘내주세요. 이 프리윈터 한 놈들하고 안 하는 놈들 차이가 날 거라고 100%. 자, 그래서 오늘 잘 봐. 정리해보자. 지금 함수 뭔지 배웠고 1대1 대응,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배웠고 그 다음 함수 두 개 연결하는 합성함수 배웠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끝나는데 시간도 거의 끝나가고요. 뭐가 남았냐면 역함수가 남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역함수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않아? 뭔 소리야? 아까 그 집어넣고 나오는 거 있잖아. 입으로 넣고 똥으로 나오는데 반대 상황인 거야. 앞으로가 똥으로 넣고 입으로 나오는 거지. 똥으로 넣고 입으로 나오는 거 되게 이상하다. 간장냥 먹고 나오면 잘할게. 더 하면 더 더러워지기로 나오는 거. 자, 아무튼 거꾸로 내는 게 역함수겠죠? 화살표를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돌리면 돼. 그러니까 내가 봐. x가 있고 y가 있고 f라고 해서 내가 1, 2, 3이 a, b, c에 대응되는 함수 f를 만들었다고 쳐. 됐어요? 그러면 자 f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있다고 치고 내가 이걸 반대로 했을 때가 뭐라고? 역함수인 거야. 그러면 역함수는 여기 위에 마이너스 1승 붙이듯이 이렇게 써. 마이너스 1승. 약간 느낌은 이거야. 뭐지? 어떤 느낌이에요? 이 느낌 자체는? 나중에 여러분이 마이너스 1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마이너스 1이 뭐냐면 역수 느낌이거든. 거꾸로 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곱셈에서 치면은 3에 마이너스 1승을 하면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곱하면 1 더하고 1 되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뭔가 상쇄되는 느낌으로 많이 쓸 때. 그래서 F 인버스, 그러니까 역함수를 우리가 쓸 때는 여기 마이너스 1제곱처럼 쓰는데 이거 그냥 뭐라고 읽는다고? F의 역함수라고 써요. 역함수라고 읽어요. 자, F의 역함수면 이거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죠. 맞죠? 그래서 A가 1로 가고 B가 2로 가고 C가 3으로 가는 함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 역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잘 봐. 이런 성질, 우리 이걸 딱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좀 특이한 성질들이 있거든. 어떤 성질이 있느냐? 첫 번째 F랑 F 역함수의 역함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리겠지. 인버스하고 인버스 하면 방향 뒤집었다가 화살표 방향 다시 뒤집으면 화살표 방향 제자리잖아.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잘 봐봐. 내가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 x가 있고 1, 2, 3이 있고 y가 있고 a, b, c가 있고 다시 x, 1, 2, 3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를 먼저 하고 f 역함수를 합성했다. 이거 합성함수죠. 아까 방금 배웠던. 자,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맞아 아니야? 맞지? 자, 다시 쓸게. 자, 보세요. f에다가 자, 순서가 어떻게 돼? f 역함수 f 한 거지. 맞지 얘들아? 자,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얘는 지금 순서. 자, 봐봐. f를 먼저 했어. f 역함수를 먼저 했어. f 먼저 했으니까 f를 뒤에 쓰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항등함수가 나오긴 나오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써. 무슨 말이냐면 1 넣어서 1 나오고 2 넣어서 2 나오고 3 넣어서 3 나온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잘 봐봐. 만일에 이렇게 끊어서 한번 봐볼래? 끊어서 이번엔 뭘 먼저 할까? 이거는 이렇게 끊어서 보면 이렇게 끊어서 보면 f 역함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f를 했어. 그리고 집어넣은 거야. 그럼 잘 봐봐. a, b, c를 집어넣어서 뭐가 나와? a, b, c가 나오죠. 방금 전에는 이렇게 해서 1, 2, 3을 넣어서 1, 2, 3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맞아.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긴 한다고.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 집어넣는 정역이 누구냐 이 얘기야. 역함수는 정역이 y잖아. 그러니까 y를 넣어서 y가 나온다고.
F는 정의역이 아직 X잖아. 그러니까 X의 원소를 넣어서 X의 원소가 결과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긴 하는데 그 자기 자신의 기준이 어디냐는 거야. 뭐 그 정도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근데 아무튼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합성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건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도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얘도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그래프가 그린 것처럼. 그러면 역함수랑 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실수 전체의 자기 자신인 X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F 합성 F 역함수를 하면 X를 하면 이 순서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보세요. 만일에 함수가 실수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쳐. 그럼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항등함수로 X가 나와.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온다. 자, 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생각해봐. 얘들아, 한 번 더 봐. 이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X가 있고, F가 있고, G가 있고, H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함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쭉 가는 함수를 합성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H 합성, G 합성, F, X라고 쓰는 거 맞죠, 여러분? 맞아요? 자, 요 놈의 역함수는 어떻게 돼? 요 놈 전체의 역함수는? 응? 얘들아, 요 놈 전체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가 H 역함수고, 이렇게가 G 역함수고, 이렇게가 F 역함수인데 순서가 누가 먼저야? 얘가 먼저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 전체의 역함수를 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맨 먼저 뭐 해야 되고? 얘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하고, 얘가 맨 마지막이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 거꾸로 가야 돼. 왜? 우리가 합성하는 순서랑 역함수하는 순서는 반대니까. 다시, 그래서 예를 들어 F 합성 G의 인버스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각각의 인버스 붙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랑 별개로 뭐가 된다고? 순서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야.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같다고. 이건 알겠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근데 이런 거랑 다 무관하게 있잖아. 내가 설명 안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설명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 역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되게 강력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내가 화살표를 거꾸로 쐈는데 제가 막 1대1은 안 깨지겠지. 왜? 받은 만큼 돌려줬으니까 원래 받던 게 1대1이면 제가 이게 아니라 자, 역함수를 할 때 문제가 역함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건 뭐냐면 전제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돼.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봐봐봐.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어.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A, B가 있다고 쳐. A, B, C, D가 있다고 칩시다. 자, 봐봐봐. 내가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쐈어. 그럼 역함수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한 놈이 2개 쏘고 얘는 심지어 안 쏴. 그러니까 함수의 조건이 뭐였어? 제발 시키는 대로 한 명만 고르라니까? 이 얘기를 한 거잖아. 출연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분 한 명만 고르세요! 라고 PD가 얘기하고 갔는데 다친척되는 놈, 이상한 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게 반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자분이 지금 또 반대로 쏘는다 치네요. 맞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하나씩 돼야 돼. 그래야 돌아올 때도 하나가 쏘는 게 되는 거잖아. 맞지? 받을 때도 하나만 받아야 그 거꾸로 했을 때 하나만 쏘는 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받을 때 하나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1대1이 돼야 돼. 근데 거기 추가로 1대1 함수가 아니라 왜 대응이냐?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걸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된다고 해도 얘가 화살표를 못 받았으면 얘는 인버스를 할 게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반대로 만들었을 때 얘가 화살표를 또 못 쏘잖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예쁘게 1대1 대응일 때만 뭘 할 수 있다?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다? 역함수에 있을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나머지 막 그래프 관련된 것들은 내신 대비할 때 들어도 돼요. 근데 일단은 함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성질이 있다까지는 알아주셔야 돼서 제가 미친듯이 설명을 하고 열변을 토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문제도 못 풀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괜찮아. 다음번에는 미터 들어가서 제대로 스케줄 관리할 거니까. 내가 너무 처음에 욕심을 냈어. 집합 명세를 좀 너무 정확하게 해주려고 하다가 보였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이해는 될 거예요. 나중에 그 대비할 때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자, 마무리를 할 건데 잠깐만. 그냥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잠시만. 자, 여러분 한 명씩 숙제하는 거 들고 저한테 오시면 되겠어요. 잠깐 영상 좀 끄고.